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정말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91세에도 정말 청년처럼 활기차게 환자를 돌보시는 현역 의사, 지영철 선생님의 아주 특별한 건강 비결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비싼 보약이나 막 힘든 운동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네 군데, 여기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영철 선생님이 그 60년 넘는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신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된 그 네 곳, 그게 어디인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불편함이 있으셨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랄까 거창한 의학 이론 이런 것보다는요. 일상 속에서 정말 작은 관심 그리고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에 값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네 부위가 단순히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전신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중요성하고요. 또 구체적인 관리법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부위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우리의 발입니다. 매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또 걷게 해주는 참 고마운 존재인데, 근데 그냥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영철 선생님은 근데 이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네. 그 표현 많이 쓰죠. 네. 발에 7,000개가 넘는 그 신경 말단이 온몸 장기랑 연결되어 있고 또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이렇게 펌프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래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건 정말 딱 맞는 비유입니다. 발의 혈액순환은 단순히 뭐 다리 건강, 이걸 넘어서 전신 순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죠. 그 발바닥의 신경 말단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아주 다양한 부위랑 연결되어 있어서요. 발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 해당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와. 게다가 발의 안정성은 균형 감각이랑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어르신들 낙상 예방에도 아주 중요하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듯이 정말 발 건강이 전신 건강의 기초인 셈입니다. 와, 발 하나에 정말 많은 기능이 숨어 있었네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발,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영철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우선 따뜻한 물 족욕,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한 40도 정도 물에 굵은 소금 한 줌 넣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발을 담그는 거죠. 네네.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서 순환이 촉진되고 하루의 피로랑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죠. 족욕 정말 좋죠. 피로 풀리는 느낌 확 들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부드러운 발바닥 마사지. 이것도 좋은데요. 잠들기 전에 한 5분 정도 오일이나 로션 같은 거 바르고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 전체를 그냥 꾹꾹 눌러주거나 아니면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겁니다. 특히 그 발뒤꿈치랑 발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 있잖아요. 용천혈이라고. 아, 네네. 용천혈. 네. 거기를 자극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족욕하고 마사지 둘 다 혈액순환 개선에는 정말 탁월한 방법이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마사지 할 때 너무 아프게 누르는 것보다는요. 그냥 부드럽게 발 전체를 꼼꼼히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가볍게 이렇게 당겨주고 돌려주는 거 이것도 말초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발 관리에 있어서 생각보다 중요한 거 이게 바로 꼼꼼한 세척하고 건조입니다. 아, 맞아요. 특히 발가락 사이. 거기는 습기가 차기 쉬워서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무좀 같은 발질환 생기면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그런 활동량이 줄고 결국 전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씻을 때 발가락 사이까지 신경 써서 닦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수건이나 아니면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조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보습까지 더하면 뭐 금상첨화고요. 목욕 후에는 발 전용 크림이나 로션 발라서 건조함, 각질 예방하고 또 집에서도 미끄럼 방지 기능 있는 편안한 슬리퍼 신어서 발을 보호하는 습관 이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습관이죠.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사실 겨드랑이는 뭐 땀이 나거나 냄새 때문에 조금 귀찮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좀 그렇죠. 지영철 선생님은 근데 이곳을 자연 해독센터라고 부르시더군요. 우리 몸의 면역이랑 독소 배출 담당하는 중요한 림프절이 20개 이상이나 모여있기 때문이래요. 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교차로이자 정화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림프계라는 게 혈관처럼 온몸에 쫙 퍼져 있으면서 세포 사이에 있는 노폐물, 독소, 세균 같은 거를 걸러내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겨드랑이는 이 팔하고 상체에서 오는 림프액이 모이는 주요 림프절 집합소 중 하나예요. 아, 그래서 이곳 순환이 막히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돼서 부종이 생기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쓰는 그 강력한 데오도란트 있잖아요. 그중 일부는 땀샘을 막아서 땀 배출을 억제하는데 이게 림프 순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군요. 저도 데오도란트 그냥 막 썼는데 그럼 이 자연 해독센터인 겨드랑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는 순한 세정제 사용이라고 합니다. 뭐 강력한 항균 비누 이런 것보다는 피부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자극 주지 않는 게 중요하죠. 둘째는 역시 완벽한 건조. 이것도 중요하네요. 샤워 후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 잘 닦아내서 습하지 않게 관리해야 세균 증식을 막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건조는 기본이죠. 셋째, 만약 데오드란트를 쓴다면 땀샘을 너무 과도하게 막는 그 알루미늄 성분이나 파라벤 같은 거 없는 자연 유래 성분 제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성분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겨드랑이 관리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림프 마사지입니다. 림프 마사지요? 어렵지 않나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방향은 목 쪽에서 가슴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심장 방향으로 쓸어주듯이 하는 것이 림프의 흐름을 돕는 데 효과적이고요. 아, 방향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압력으로 피부를 살짝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림프관이 눌릴 수 있거든요. 하하, 매일 1, 2분 투자로 독소 배출이랑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이야, 이거는 정말 꾸준히 실천해 볼 만한데요. 네,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적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부위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허벅지 안쪽, 바로 서회부입니다. 아, 소회부. 네. 이것은 상체랑 하체를 잇는 중요한 혈관하고 림프관이 지나가는 통로라서 전신순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기 순환이 안 좋으면 다리 부종은 물론이고 만성피로, 심지어 간 기능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다니 좀 놀랍습니다. 서해부는 우리 몸의 주요 고속도로가 교체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리로 내려가는 큰 동맥하고 다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큰 정맥, 그리고 하체에 림프액이 모여서 상체로 올라가는 주요 림프관들이 다 이곳을 통과하거든요. 네네. 알아서 서해부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리에 노폐물이 쌓여서 무겁거나 붓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이게 오래되면 전신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 간 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은 간이 우리 몸의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데 전신 순환이 원활해야 간도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해부 순환 장애가 직접적으로 간 질환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전신 순환이 떨어지는 게 간의 부담을 좀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우리 몸이 정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럼 이 중요한 허벅지 안쪽 서해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러운 세척입니다. 목욕할 때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요. 부드러운 타월이나 손으로 꼼꼼히 닦아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청결은 기본이죠. 둘째, 통기성 좋은 속옷 착용. 이것도 중요하군요. 땀 흡수 잘 되고 몸을 너무 꽉 조이지 않는 넉넉한 면 소재 속옷. 이게 피부 자극도 줄이고 혈액이나 림프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너무 꽉 끼는 옷은 안 좋죠. 순환에.
셋째는 간단한 스트레칭. 그 유명한 나비 자세 있잖아요. 아, 나비 자세. 네. 바닥에 앉아서 양 발바닥 마주 붙이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아니면 나비 날갯짓처럼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동작. 이걸 매일 한 5분 정도 꾸준히 하면 서해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순환 촉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나비 자세는 정말 좋아 스트레칭이죠. 이때 허리를 너무 숙이기보다는 척추를 좀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골반 주변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은 보습 및 마찰 방지인데요. 서해부는 피부가 좀 연약하고 옷하고 마찰이 잦아서 건조해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운 부위거든요. 맞아요. 좀 거뭇거뭇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샤워 후에 자극 없는 로션이나 바셀린 아니면 천연 오일 같은 걸 소량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서해부 순환이 좋아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발의 혈액 순환 대선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다 연결된 통로니까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위입니다. 바로 등과 두피인데요. 요즘 부쩍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하지? 하신다면 단순히 노화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등과 두피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영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등하고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도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뇌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런데 무게는 체중의 한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0%나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20%나요? 네.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목하고 등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하고 굳어 있으면 목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게 집중력 저하나 머리가 멍한 느낌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두피는 뇌를 직접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층이잖아요. 그래서 두피의 미세 혈관 순환을 촉진하는 것은 곧 뇌 표면의 혈류 개선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 등하고 두피 관리가 뇌 건강하고 바로 연결된다니 이거 정말 중요하게 관리해야겠어요. 그럼 관리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부드러운 등 브러싱. 목욕할 때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목욕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이용해서 등을 척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서 씻는 거죠. 뭉친 등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시원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두피 마사지. 이건 많이들 아실 텐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5분 정도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누르거나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는 겁니다. 관자놀이부터 정수리, 뒷목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해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거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두피 마사지 할 때는 꼭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 그 지문 부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에 상처 내면 안 되니까요. 부드럽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세 번째 팁인 척추 스트레칭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목을 좌우,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주고 어깨를 으쓱하거나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밤새 굳었던 척추랑 주변 근육을 깨우고 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난 중요하군요. 네 번째 팁은 잠들기 전에 해보면 좋은 등 근육 이완 마사지인데요. 이거 좀 재밌어요.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고 끝을 묶은 다음에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눕는 겁니다. 네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테니스공이 척추 양옆에 뭉친 근육을 이렇게 지압하도록 하는 거죠. 꽤 시원하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할 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아, 네, 맞아요. 주의해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네 군데를 다 관리하는 게 발 씻고 마사지하고 겨드랑이 마사지, 나비 자세, 등 브러싱, 두피 마사지까지 매일 하려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이게 실천하기 어려우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영철 선생님이 60년간 꾸준히 실천해온 비결이 바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거창하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안하신 것이 바로 5분의 기적 전략입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요일별 집중 관리.
그러니까 월요일은 발, 화요일은 겨드랑이, 수요일은 허벅지 안쪽, 목요일은 등 두피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해서 하루에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 나눠서 하는 거군요. 네, 매일 모든 부위를 다 하려고 부담 갖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하루 단 5분 투자. 각 부위 관리에 딱 5분만 할애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요. 5분, 부담 없네요. 네. 세 번째는 기존 습관과 연결하기. 예를 들면 아침에 세수하면서 두피 마사지를 한다거나 저녁에 TV 보면서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죠. 아, 따로 시간 내야 해. 이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이 5분의 기적 전략은 행동과학에서 말하는 습관 형성의 원리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작게 시작하기, 그리고 기존 습관에 연결하기, 헤비 스태킹, 꾸준히 반복하기.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새로운 습관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특히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영철 선생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대, 90대 이 방법을 시작해서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와, 정말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5분의 투자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91세 현역 의사 지영철 선생님이 평생 실천하며 효과를 본 건강 비결,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라는 4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 덕분에 선생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환자를 돌보시고 여전히 산에도 오르시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고 하니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뭐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몸의 부분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하루를 보다 편안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인 셈이죠. 맞습니다. 지영철 선생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매 부위에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돌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분명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외에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평소 소홀히 대하면서도 아, 여기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하고 느껴왔던 자신만의 또 다른 신체 부위나 건강 습관이 있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고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